스트렝스 훈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이죠. 바로 쉐이코 메소드. 오늘은 정말 전설적이면서도 또 그만큼 오해도 많은 이 훈련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숫자 하나 보고 가실게요. 바로 39.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 훈련 시스템을 만든 보리스 쉐이코가 직접 키워낸 세계 챔피언의 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쉐이코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이 그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오늘 조진다 하는 식의 노력 중심 서구식 훈련이 있고요. 반대로 모든 걸 계산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기술을 연마하는 소비에트식 훈련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쉐이코 시스템을 마치 한 편의 논문처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서론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법론을 쓰는지, 그래서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논의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론입니다. 쉐이코 프로그램의 가장 근본적인 지문이죠. 왜 힘을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로 봐야 하는가? 이 아이디어는 사실 쉐이코가 올림픽 역도 코치였다는 배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역도에서는 그냥 무식하게 드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드느냐가 전부니까요. 기존 서구식 훈련의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매일, 매주 더 무겁게 드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세가 무너지고 부상 위험이 커지고 결국 정체기가 온다는 거죠. 이게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기술적으로 완벽해지기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쉐이코 메서드는 출발합니다. 목표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더 무겁게가 아니라 더 능숙하게. 즉, 양질의 연습을 계속 쌓아서 스트렝스를 만든다는 개념이죠. 자, 그럼 이 철학을 어떻게 훈련 프로그램으로 구현했는지 그 방법론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두 번째 파트, 연구 방법입니다. 이 철학을 현실로 만드는 쉐이코 프로그램의 설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훈련 변수들을 아주 꼼꼼하게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총 리프팅 횟수, 영어로는 NLF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몇 킬로그램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신 자세 안 무너지고 제대로 몇 번이나 들었냐를 가지고 훈련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거죠.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주간 계획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훈련 강도를 소, 중, 대로 나눠서 NLF, 즉 총 리프팅 횟수를 조절해요. 예를 들어 월요일, 금요일은 좀 가볍게 기술 연습에 집중하고 수요일엔 볼륨을 확 늘려서 몸에 자극을 주는 거죠. 이렇게 주 단위로 강약을 조절하면서 회복과 성장의 균형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겁니다. 하루 운동 루틴도 좀 특이해요. 보통은 주 운동 하나 끝내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쉐이코는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벤치프레스를 하고 다시 데드리프트 변형 동작으로 돌아오는 이런 비선형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부러 몸이 좀 지친 상태에서 다시 주 운동을 시켜서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술을 유지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실제 대회 상황을 그대로 연습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운동은 내가 들 수 있는 최대 무게의 85% 이하로 하고 절대 실패 지점까지 가지 않아요. 대신 주 운동을 아주 자주 연습하면서 볼륨은 주별, 월별로 계속 변화를 줍니다. 핵심은 뭐다? 무식한 노력이 아니라 똑똑한 기술 연마라는 거죠. 세 번째 파트 결과입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하고 계산적으로 훈련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보리스 쉐이코가 러시아 대표팀 코치로 있었던 기간 동안 팀은 세계대회에서 무려 7년 연속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정말 압도적인 결과입니다. 이 말이 쉐이코 시스템의 결과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평소에 워낙 높은 볼륨의 훈련을 소화하다 보니까 막상 대회날 8시간 동안 딱 9번 드는 건 그냥 가벼운 연습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미 대회를 뛰어넘는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마지막 파트, 논의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쉐이코 시스템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우리가 성장과 훈련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셰이코는 서구식 훈련을 보면서 저렇게 85% 이상 고중량으로 많이 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반대로 서구 리프터들은 쉐이코 프로그램을 보고 와, 저렇게 많은 횟수를 어떻게 다 소화하냐, 볼륨이 너무 많다고 말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보고 과하다고 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셰이코 본인이 직접 꼽은 선수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술에 신경 안 쓰는 것. 둘째, 무리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것.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 기초도 없으면서 이키나리 챔피언의 프로그램을 따라하려는 조급함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쉐이코 프로그램이 겉보기엔 굉장히 빡빡한 숫자와 계획으로 가득 차 보이지만 정작 창시자인 쉐이코는 이건 그냥 틀일 뿐 모든 사람에게 맞게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개인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운동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강해지는 기실을 차곡차곡 쌓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오늘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나 하는 노력을 시험하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